이 시간에는 제3장 의사표시를 보시겠습니다. 의사표시 중요하죠? 무엇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법률행위. 그래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의사표시는 무엇의 법률행위 필수 요소 배운 적 있죠? 법률행위라는 그릇 속에는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들어있다. 자, 그림 보실까요? 기억들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안 잊어버렸겠죠? 자, 보십니다. 법률행위 그릇 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다.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절대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또 그렇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있다고요?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신고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데 문제는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냐 문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생각이냐 표시냐 말이냐 행동이냐 말이냐 행동이냐.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 질문을 해봅니다. 주부들한테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사랑해 주는 것이 좋으냐 물으면요. 보통 둘 다 그래요. 돈도 사랑도. 근데 그걸 충족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자, 돈이냐 사랑이냐 쉽지 않듯이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둘 다 갖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돈 있으면 사랑하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내용에 따라서 의사를 중시하면 의사주의, 표시를 중시하면 표시주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죠.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론은 간단합니다. 의사를 중시하면 의사주의, 표시 중시하면 표시주의, 마음속 생각이 중시되면 의사주의고 상대방이 중시되면 표시주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의사주의는 표의자복, 표의자,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의사주의는 주로 가족법입니다. 가족법. 부부간, 부모자식간, 형제간, 부부간에 밤새 싸우고 이혼하자. 말을 했죠? 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진정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진의가 중시되는 것이 바로 의사주의다. 주로 가족법이 많습니다. 가족법. 부모자식간에, 부부간에 심하게 다퉜다 하더라도 또 감정이 누그러지면 괜찮죠. 그런 게 사는 거죠. 그 경우는 가족법은 의사주의다. 이에 반해서 이번에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거래한 전, 여기는 말한 대로 책임져? 이런 것이 표시주의죠. 표시주의 같은 경우는 말한 사람의 의견이 어떻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를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의사도 중요하고 표시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표시가 충돌할 때는 무엇을 중시하냐가 문제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의사주의가 어떤 경우는 표시주의인데 대체로 가족법은 의사주의가 중요하고요. 재산법은 표시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어느 한쪽을 딱 이렇게 어느 주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법은 의사주의는 지금도 맞지만 그러나 재산법은 절충주의를 취해서 자,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 중에서 표시를 더 중시한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표시가 다를 때는 표시를 우선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보시면 우리 민법은 재산법은 표시주의 기운 절충주의. 그러니까 생각과 표시가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를 중시한다. 거래한 전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가족법에서는 아직도 의사주의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일치한다 하더라도 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침묵 또는 부작위가 문제됩니다. 침묵, 부작위. 다시 말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뜻이 전달되죠. 우리가 부부간에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화가 난 거잖아요. 부작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부작위. 그래서 침묵은 그 자체만으로는 행동이 되지 않고 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하는 것이 여기 있죠.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특별한 정황이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되지 않으나 그것이 의사표시로 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이 있고 자,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의사표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주로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죠. 군인들이 고참들이 화났다면 말 안 하잖아요. 집안에서 그렇죠. 부부간에 화난 말 안 하잖아. 그게 바로 의사표시죠. 꼭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도 침묵도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학문적으로 행위의 자기부작위. 자기는 움직이는 거,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이는 거, 부자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말이 어렵죠? 자, 자기는 주로 형법이 나오는 것으로서 때려 죽여, 찔러 죽여, 낭떠러지로 밀어 죽여, 이런 것이 자기 살인입니다. 부자기 살인은요, 가만히 있는데 죽어? 뭐 있습니까? 산모가 애를 낳은 이후에 자,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애에게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부자기 살인이야. 얼마 전에도 문제된 거 있었죠. 어느 부부들이 뭐 젊은 친구들이 뭐 애기들 놔놓고 그것을 뭐 방에 혼자 놔놓고서 그냥 둘이 싸워서 나갔다가 며칠 만에 와보니까 죽었더라. 그런 것이 부자기 살인이거든요. 직접 죽이진 않았죠. 내버려둬 죽였죠. 이런 부자기 살인이라고. 또 흔치는 않지만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수족을 못 써요. 누워서 꼼짝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야 될 며느리가 둘이 단둘이 살다가 며느리가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간 머리 식힌다. 강릉 해변에 갔다 왔더니 돌아가셨더라. 그것이 부자기 살인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죠. 이게 민법에는 그 부자기가 침묵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부자기를 합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에는 자기도 있고 부자기도 있고, 부자기는 보통 무엇으로? 자, 침묵으로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의사표시가 정상이 아닌 거 4가지를 보시겠습니다. 비정상. 비정상은 법이 관심을 갖고 사회가 관심을 갖습니다. 고의정 사건 시끄럽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온 매스컴이 몇 달 동안 날렸었죠. 이춘재, 그렇죠? 그런 것이 비정상이에요.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 99.9%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이런 친구들이 어떤 사고를 치면 비정상일 때 그 매스컴을 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감옥에 가지 않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크게 아파서 병원 가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과 소송이 벌려서 재판을 받기도 하죠. 그런 경우 비정상이죠. 이 비정상 의사표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문도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나란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통 비통착사를 합니다. 비통착사,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회강박인데 비진의 표시는 바로 배우지만 당사자 간에 말했을 때요.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닌 농담입니다. 그래도 시계줄가로 농담한 경우는 상대가 믿음을 줘야 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취지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작은 약속도 지켜라. 그런 뜻이 되겠죠. 비진의 표시 유효. 그리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통정의 표시 무효가 되었고요. 착오 취소할 수 있고 사회강박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차를 배웁니다. 보통 이 파트에서 문제가 3개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오고요. 여기부터 이제 조금 가불병 문제도 나오고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죠. 2019년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을 다 맞은 분도 많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법 총칙이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2019년 시험에서는 다 맞은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비진의 표시 유효, 진위가 아니어도 유효, 말한 대로 책임져, 통정의 표시, 그리고 착오, 마지막 사회강박 4가지를 비통착사,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정상이 아니야. 보시면 비진의 표시 유효,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고요.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 사회강박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색을 좀 달리했죠. 무효와 취소. 이것은 나중에 배우죠. 무효와 취소는 배우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혈액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범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적용범위 비정상 의사표시는 조문이 107조부터 108, 109, 110조 이렇게 4조문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문이 모든 경우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우는 법은 재산법. 재산법은 무슨 법의 총칙이라고? 물권, 채권의 총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법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비정상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들은 어디에? 자, 사인들 간에 공무원이 아니죠. 우리 같은 사인들 간에 개별적인 재산 법률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집 사고 땅 팔고 세 놓고 이럴 때 적용된다는 얘기죠. 설사 서울시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집무 시간에는 공무원이죠. 그러나 서울시장이 퇴청, 다시 말해서 임무를 끝내고 업무를 끝내고 집에 와서 시장 퇴임 이후에 자기가 거주할 집을 구한다. 그건 민법에 적용되죠. 아셨나요? 그래서 사인들 간의 개별적인 재산 법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재산법의 종칙으로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개별적인 재산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요약 좀 해놨죠. 잘못 외우시면 이게 이제 5가지 정도인데 교과서에 어디는 3가지 써 있고 어디는 2가지 써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2가지 외에는 적용이 되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들은 사인들 간의 개별적인 재산 법률 행위, 민간인들 간에 개별적으로 집 사고 땅 팔고 세 놓을 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그 경우 이거 나머지 적용되지 않죠. 자, 적용되지 않는 5가지가 써놨습니다. 자, 보이죠? 따라서 공무원, 공법, 소송, 주식거래, 가족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법은 주로 행정법, 소송은 소송법, 주식거래는 상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가족법에는 민법의 친족상수법이 따로 적용된다는 얘기도 있죠. 우리가 배우는 범위가 넓다, 좁다, 굉장히 좁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는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4개 비진입 표시, 유효, 허위 표시, 무효, 차고 사용 이런 규정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사인들 간의 개별적인 재산상 법률에 적용되고 공무원, 공법, 소송행위, 주식거래,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는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진의한 의사표시 즉 107조를 보겠습니다.